안녕하세요. 생존 9년차 암 환자 행복 건강 2H입니다. 지난 편에 당뇨약이 당뇨 악화제인가? 그 1편에 이어지는 제2편 당뇨약이 당뇨 악화제인가? 같은 주제의 제2편입니다. 이번 편에서도 역시 지난번처럼 그 정반대 의학의 일천 이형기 선생님 말씀을 바탕으로 내용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바로알기 8. 평생 동안 복용해야 하는 세 번째 당뇨약은 당 배출 촉진제입니다. 이 약은 신장이 당을 흡수하지 못하게 하고 소변으로 배출시켜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나 대사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포도당을 강제로 배출시키므로 이 약을 먹으면 많은 양의 당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 저혈당을 유발하고 체중과 체력이 급격히 감소됩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체중이 감소한다가 아니라 이 약이 주된 원인입니다. 자, 이 글에 대해서는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데요. 당뇨약 투약이 없어도 감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당뇨가 굉장히 병이 깊어져서 몸에서 자동적으로 요로 빠져나가서 오줌으로 빠져나가서 몸이 마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당뇨약이 이걸 또 촉진한다는 거죠. 다음 당뇨병 바로알기 9. 마지막으로 인슐린 분비 촉진제. 단순히 혈당이 높다는 이유로 두루 처방되는 대표적인 약입니다. 그러나 이 약은 저용량이라 할지라도 매일 복용하게 되면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강제로 뽑아내어 인슐린 고갈 상태를 유발하므로 오히려 췌장을 손상시키는 독극물입니다. 1편에서의 내용과 또 중복이 되는데요. 이 인슐린 분비 촉진제 이 약의 기전은 췌장을 쥐어짜서 인슐린을 분비시키니까 당연히 췌장 고장을 앞당기겠죠. 자, 다음 당뇨병 바로알기 10. 친구랑 똑같이 국수 한 그릇씩 먹었는데 2시간 뒤 친구는 혈당이 110인데 나는 왜 180이나 나올까? 그래서 당뇨병으로 판정받았다고요? 그건 잘못된 진단입니다. 췌장 호르몬인 인슐린이 작동하여 세포 속으로 당을 흡수시키는 데에는 사람마다의 시간이 다르게 소요되고 그때까지는 고혈당이 유지될 뿐입니다. 그런데 당 배출 촉진제 같은 약을 먹으면 당뿐만 아니라 영양소들이 함께 대소변으로 배출되어 영양 결핍이 일어나 체중이 줄며 체력이 점점 고갈되어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혈당을 약으로 조절하겠다는 발상부터 끊어야 합니다. 고혈당은 문제지만 고혈당만이 문제는 아니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고혈당은 원인이 아닌 결과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불난 집에 불이 났어요 라고 외치는 그 경보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당뇨병이 평생 낫지 않는 이유는 당뇨병은 고혈당이라는 근시안적인 판단 때문입니다. 고혈당은 당뇨병의 증상일 뿐인데도 사람들은 혈당 관리에만 사력을 다합니다. 당뇨의 진짜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이는 인슐린을 꾸준히 투약, 혈중 인슐린 농도가 높아져 그 저항성, 즉 내성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악화만 됩니다. 혈당을 낮추려고 투약한 인슐린 촉진제로 인해서 당뇨병이 더욱 심해지는데도 사람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또 나오네요. 인슐린 저항성, 이게 핵심 단어예요.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세요. 고혈당이 당뇨병이 아니라는 거죠. 자, 다음 당뇨병 바로알기 12. 당화 혈색소 검사에 의해서 당뇨병을 판정하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고혈당 검사이지
췌장 기능이 정상인 2형 당뇨병을 진단하는 검사가 아니질 않습니까? 500만 환자 중에 450만 이상의 환자가 이 황당한 진단에 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화 혈색소 검사, 혈당 검사 모두 고혈당, 즉 그 당뇨가 이미 발현된 현재 상태를 검사하는 것이지 이게 원인을 찾아내는 검사는 아니라는 거죠. 결과에 사람들이 매몰돼서 원인을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같은 말이 되는 건데 한번 생각을 계속 해보세요. 자, 마지막 당뇨병 바로 알기 13. 만성 당뇨병 환자들이 피로를 심하게 느끼고 몸에 힘이 없다는 이유로 육식을 즐기게 된다면 오히려 세포의 양분 부족을 유발,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는 이유가 됩니다. 동물성 단백질의 대부분은 소화되지 않은 부패된 상태로 소장을 통과하여 혈류 속으로 녹아들어가 혈액의 탁도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탁혈이 전신을 돌게 되면 우리 몸은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위험을 감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에게다가 단백질을 내다버리게 되고 이러한 지속적인 단백질 투기가 결국 조직액을 걸쭉한 젤 형태의 물질로 변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악조건에서는 세포 속으로 진입하려는 영양소들이 이 걸쭉한 젤에 붙잡히고 이로 인해 세포가 굶어 죽을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흡선으로 빨려 나오는 젤 형상 물질들이 바로 그러한 쓰레기 단백질입니다. 자, 육식의 위험성을 이야기하시는데요. 대부분이 잘 모르시는 중요한 사실, 고기 한 조각이 설탕 227g하고 동일한 인슐린을 분비한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안드레아스 모리츠가 쓴 건강과 치유의 비밀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당뇨다 그러면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 줄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정제 탄수화물보다 몇백 배 더 나쁜 게 동물성 단백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들 모르고 오히려 동물성 단백질을 위주로 한 식단까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 점점 더 몸이 아플 수밖에 없죠. 당뇨가 점점 악화된다고요. 일찬 선생님은 흡선요법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당뇨의 증상도 흡선과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을요, 그 흡선 단체만의 주장이라고만 보기에는 저는 그 생존 9년차 암 환자로서 제가 이 흡선을 아주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 경험자로서 설득력이 크다고 생각해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할 말이 무척 많은데 그거는 다음 편에 다른 영상을 제가 제작해서 안내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다루고 요번은 그 당뇨 자체에만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까지 그 살펴본 내용을 요약을 할게요. 첫 번째, 고혈당 이퀄 당뇨가 아니다. 그러니까는 상관이 있긴 있는데 고혈당 자체가 당뇨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혈당은 당뇨의 한 증상일 뿐이고 원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을 했지만 불이 났어요. 화재가 났어. 그 불난 집에 이제 불이야 그리고 막 경보기가 외치겠죠. 거기에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경보기가 울렸으면 이제 소방서를 불러서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럼 불난 집은 사람의 몸이고 당뇨 걸린 몸이고 그런데 그 경보기만 내리는 게 당뇨 약이라고요. 그러면은 소방서는 안 오겠죠?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러면은 불난 집, 즉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점점 더 불에 휩싸이고 결국 다 타버리겠죠? 그러니까 당뇨약을 먹는데도 백내장, 다리절단, 치매 등등 합병증이 더 심해지는 게 그 이유이고 그 다음에 그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동물성 단백질이 당뇨를
더욱 악화시킨다.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쉽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고기 먹으면 든든해요.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도 이제 본인들이 경험들도 많이 하셨고, 그 든든하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소화에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내장기관들이. 그건 다시 말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킨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자면 당뇨가 더 악화된다는 거죠. 자, 요약 3번. 결국 당뇨의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이다. 인슐린 저항성이 당뇨의 원인이다. 그러면 도대체 인슐린 저항성이 뭔가? 그건 다음 편에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존 9년차 암 환자 행복건강 2H입니다. 지난 편에 당뇨약이 당뇨 악화제인가? 그 1편에 이어지는 제2편 당뇨약이 당뇨 악화제인가? 같은 주제의 제2편입니다. 이번 편에서도 역시 지난번처럼 그 정반대 의학의 일천 이형기 선생님 말씀을 바탕으로 내용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